식물등은 그냥 밝게 비추는 조명이 아니에요. 목적에 따라서 세팅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거실이나 방에서 식물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세팅인지, 아니면 번식하고 수영을 잡기 위한 재배 중심 세팅인지에 따라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식물등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식물등은 일반 가정용 식물등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업용, 그러니까 농장용 세팅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식물을 예쁘게 보여주는 플랜테리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물을 번식하고 수영을 잡기 위한 재배용 세팅입니다. 먼저 플랜테리어용 세팅인데요. 저는 플랜테리어 쪽은 초보라서 꾸미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분들은 복잡함 속에서도 균형을 잡고 단조로움 속에서도 포인트를 주고 툭툭 놓으면 그냥 그림이 되잖아요. 다만 저도 식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느낀 거는 있습니다. 생활 공간에서는 빛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통 전구색이나 백색 등은 공간에 보편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붉은 빛이 강하면 식물에게는 좋을 수 있어도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육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래 보고 있으면 눈도 피곤하고 어지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내가 그 공간에서 불편하면 오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재배용, 번식이나 수영을 잡는 목적이라면 세팅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쁜 분위기보다 한정된 빛을 어떻게 제대로 닿게 하는지가 먼저예요. 저희 집은 남동 방향이라 자연광을 볼 수 있게 배치하고요. 확산등을 직부로 설치했어요. 집중 조명은 45도 각도로 설치했고요. 큰 잎이 작은 식물을 가리는지, 빛이 실제로 골고루 닿는지를 보면서 세팅했습니다. 그럼 식물등의 거리는 몇 cm로 설치를 해야 할까요? 식물등 재원에 보면 30cm, 40cm 이런 기준들이 있죠. 물론 제조사 권장 거리는 참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거리가 절대값은 아니라는 거죠. 자연광이 들어오는 보조광인지, 위쪽 잎은 빛을 잘 받는데 아래쪽 작은 잎들은 빛이 너무 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식물등 거리를 숫자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식물등을 설치한 후에 신역 크기가 유지되는지, 절간이 길어지지는 않는지, 식물등은 설치하고 끝나는 장비가 아니라 식물 반응을 보면서 거리, 시간, 방향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빛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는 절간이 너무 짧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잎 상태 좋고 무늬 괜찮고 성장도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마디 간격이 너무 짧다 보니까 잎이 하나하나 시원하게 펼쳐지지 않고 서로 겹쳐지면서 뭉쳐 보이죠. 수영으로 보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식물등은 강하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영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웃자람도 문제지만 너무 짧은 절간도 수영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빛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무늬종의 성장이 느린 특성상 절간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식물등은 몇 시간 켜야 할까요? 일반 가정집은 생각보다 빛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해가 높아지면서 창 안쪽 깊숙이 빛이 잘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연광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곳은 13시간 정도, 자연광이 약한 곳은 17시간 정도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등을 달 때 많이들 하는 방법이 천장이나 선반에서 직부로 설치하잖아요. 이 방식이 깔끔하고 전선 정리도 쉽고 공간도 덜 차지하니까요. 하지만 자연광이 너무 약한 곳에서 직부로만 설치하면 잎이 전부 사람을 보지 않고 위를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식물등 일부를 사선으로 비춰주는 게 수영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플랜테리어용 조명인지,
번식과 수영을 위한 조명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 등의 거리와 시간을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식물 반응을 보면서 조절해야 하고요. 또 자연광이 약한 곳에서 위쪽 직부등으로 비춰주면 하늘을 보는 수영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식물등은 설치가 아니라 세팅입니다.